네. 국민의힘 원내대표 출마 선언을 한 송원석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거 기간이 짧은데 의원님들 많이 만나셨어요? 출마 선언하기 직전까지 전화하고 또 만나고 했고요. 여기 백벌 끝나고 나가면 또 바로 회관으로 의원님들 찾아뵐 예정으로 있습니다. 요 앞에서 손 드셨는데. 방금 출마 선언에서 당의 변화와 쇄신 표현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김용태 위원장이 낸 쇄신안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당의 제1개혁과제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낸 쇄신안에 대해서 여러 언론에서 긍정적으로 분석했는 글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의총을 통해서 그 의견을 최대한 수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내용들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체가 다 일괄해서 OX를 치는 것은 대단히 힘든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당에 있어 보니까 개인적인 경험을 하나 먼저 말씀드리면 집안에 부친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상속을 받는 것이 자산뿐만이 아니라 부채도 있잖아요. 채무도 있고 하는데 그 한 가지만 받고 다른 거는 받지 못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겠죠. 역사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역사는 자기에게 빛나는 역사도 있지만 굴욕적인 역사도 있는데 그 한쪽만 취하고 다른 쪽은 나의 역사가 아니다라고 부정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당의 입장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의원총회와 또 우리 당원 동지들 전부 의견을 잘 수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성원 의원님하고 양자 구도가 되면서 원내대표 선거가 지역하고 개파 갈등으로 비칠 수 있다는 보도 나오는데, 이건 지금 그 말은 김성원 의원뿐만이 아니라 송원석을 포함해서 우리 당 의원님들과 우리 당을 지지해주는 많은 분들에 대한 조금 모욕적인 발언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지 우리에게 미래가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특정 지역이나 개파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김성원 의원이나 저나 특별히 개파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마치 그런 식으로 이렇게 분위기를 잡는 것은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좀 잘 좀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아까 손 들으셨는데? 어제 의원총회가 갑자기 취소가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할 것 같아요. 비대위원장은 의총을 거의 매일 열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입장에 좀 힘을 실어주실 생각이실지. 어저께 의총은 지금 원내 지도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분란의 소지가 많아서 그 부분을 의총을 열지 않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겠나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당장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원내대표 선거가 끝나고 난 이후에 당 지도부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뒤에 교수님. 좀 전에 의원님께서 개파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 의원님께서 출마 선언하시기 전부터 당 내부에서는 친윤계에서 새 원내대표로 송원석 의원을 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왔었거든요. 만약에 의원님께서 새 원내대표가 되신다면 또 친윤이라거나 혹은 또 영남당이라는 그런 지적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주세요. 저는 친윤도 아니고 친한도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린다면 지난 총선 때 용산의 대통령실 출신 인사와 제가 경선을 했습니다. 제가 친윤이었으면 아마 그런 상황이 생기지도 않았을 텐데 친윤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당에는 개파를 하지 않는다고 이미 지난번에 당헌 당규도 손을 봤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이 우리 당에 대한 약간
모욕적인 프레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분명히 말씀드리겠는데 계파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벗어나야만이 우리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고 영남 쪽 말씀을 하시는데 뭐 공교롭게도 지금 이번에 지난 총선 결과에 따라서 국회에 들어온 국회의원 숫자가 영남 쪽이 많이 있고 수도권 지역이 상대적으로 우리가 적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숫자가 영남 쪽이 좀 많다.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수도권에서 우리가 꼭 승리할 수 있도록 많은 의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좀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저쪽이 먼저 든 것 같아요. 김용태 위원장이 사실상 임기를 연장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의원님께서 원내대표가 되신다면 6월 30일까지 하는 게 맞다고 보실까 아니면 그 뒤로 임기 연장에 좀 힘을 실어주실 의사를 쓰실까요? 저는 의총 때 제 의견을 분명히 밝혔고 그 내용은 아마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선거 결과가 나오고 난 이후에 비대위원장을 포함을 해서 우리 당 지도부가 일괄해서 사퇴를 하고 국민들께 송구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수순 아니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임기가 뭐 6월 말까지인가요? 임기가 남아 있다 내지는 또 뭐 좀 더 연장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은 또 추가로 별도로 논의를 충분히 할 수 있었을 텐데 이게 어떤 일을 해 나가다 보니까 그 내용에 해당되는 컨텐츠하고 그 절차, 프로세스에 대한 양쪽이 다 잘 맞아야 되는데 컨텐츠가 상당히 좋았는데 그 프로세스상에 조금 이 순서가 거꾸로 되는 바람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 전국위원회인가요? 거기서 아마 추인을 받아야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원내대표 되신다면 그 향후 전당대회를 당대표 권한대행으로서 진두지휘하실 건지 아니면 새로운 비대위원장을 지명을 하실 건지 제가 원내대표 된다면 되고 난 뒤에 그 말씀을 다시 논의하는 게 어떨까요? 지금 이제 출마 선언해서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되고 난 뒤에 일을 먼저 얘기하는 것은 조금 오바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예. 비대위원장 개혁안 중에 의원님들 의견 모으시는 거 말고 의원님 생각하시기에 어떻게 보시는지 주체도 물려받는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이제 탄핵 반대로는 우려하는 것이 부적다라고 보시는지. 그러니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탄핵 반대 당론에 따라서 지난 한 6개월 가까이 우리 당 국회의원을 포함을 해서 당원 동지들과 또 우리를 지지해주는 국민들이 함께 계속해서 활동을 해왔었는데 뒤늦게 당론 변경이라고 하는 걸 했을 때 그러면 지난 6개월여간에 우리 국회의원들과 당원 동지들과 국민들이 한 그런 활동들 그 노력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한 번 더 고려를 해봐야 될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당장 당론 변경을 위해서 한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정말 전국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전체 전당대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조정을 할 내용도 있지 않겠나. 원래는 당론은 의원총회에서 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당론 변경하는 것도 의원총회에서 3분의 2든가요? 아마 그렇게 찬성을 받아야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여기서 누가 손들었는데. 의원님, 지난 대선 패배의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대선 패배요. 우리가 후보를 좀 너무 늦게 냈죠. 그리고 후보를 내는 과정이 국민들께 그렇게 바람직스럽지 않게 보여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패배한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해야 될 일이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내부의 후보를 뽑는 그 과정도 잘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조기가 먼저 들었는 것 같아요. 그 의원님 그 탄핵 반대 당론이 결과적으로는 민심을 잃지 못하는 결과가 하고 아까 뭐 다음 선거에서 수도권에서 더 많은 의석을 얻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사실
많은 정부 유권자들은 탄핵에 찬성하는 입장이었잖아요. 근데 그 당의 쇄신을 위해서는 탄핵 반대가 너무 무효화가 필요하다는 그 입장에는 공감하지 않아요. 지금 그거는 절차적인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의 문제는 우리가 누구보다도 잘 이해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와서 그때 신라가 삼국통일한 것이 잘못되었어, 고구려가 통일했어야 돼라고 거꾸로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려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에 누가 말씀 주셨습니까? 연장선 특별의 질문인데요. 그 후보를 너무 늦게 냈고 그 과정이 바람직스럽지 않게 보였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비대위 구성원들에 대한 당무감사가 필요하다고 보실까요? 당무감사를 지금 하는 것은 근데 언젠가 할지는 모르지만 약간의 어떤 그 다른 의도로 비춰질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어떤 상처가 있을 때 그 상처가 아물 때까지는 잘 그 보호를 하고 놔둬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자꾸 덧나게 하면 이게 상처가 커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21대 총선 때 그때 참패를 하고 난 다음에 당 밖에서 비대위원장도 모셔오고 당 이름도 바꾸고 뼈를 깎는 쇄신 노력을 해가지고 어쨌든 대선도 이어졌던 건데요. 이번에는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대선에서 사퇴를 한 거고요. 근데 그때에 비해서보다 쇄신 의지가 너무 약하신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드는데요. 아니 지금 그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예, 우리가 뭐 말로만 자꾸 하지 말고 진짜 뼈를 깎는 쇄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그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김종인 그 당시 비대위원장 때 제가 비서실장을 했었는데 뭐 반드시 그분은 아니더라도 지금 그런 정도의 우리가 최소한의 국민에 대한 성의로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